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5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가 생각이 많이 없을 때가 제일 맑고 좋아요. 낮에는 막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보다 또 이제 잘 때가 되니까 머리가 빈 것 같고 아침 시간이 훨씬 좋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136페이지예요. 부자의 그릇 136페이지입니다. 네, 중간에 저와 하야마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읽겠습니다. 네, 저와 하야마는 매일 가게에 나가서 영업했습니다. 식자재 구입과 영업 준비는 전날 밤에 하야마가 해뒀고요. 주먹밥 제조는 하야마가 고안한 주먹밥 제조기를 사용하면 됐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저와 아르바이트생 둘이서 담당했습니다. 다만 오타니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직함이 있는 덕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미안해 라고 하면서 가게 경영은 저와 하야마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가게에 들렸죠. 마침 바쁜 와중에 짬뽕이란다. 짬짬이 아까 짬뽕을 봤어요. 짬짬이가 짬뽕으로 보여. 짬짬이 웃겨라. 네. 얼큰하니 오밤중이라서 얼큰한 게 땡길 때가 됐어요. 네. 짬짬이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것이라는 건 참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것에 대해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사가 잘 될 때는 오타니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그를 특별히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때까지 자신의 몫을 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크림 주먹밥 매출이 급격히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온 겁니다. 어떡하지? 처음 겪는 일이라 걱정이 들긴 했지만 막상 방송국 PD의 연락을 받고 나니 날아오를 듯이 기쁘더군요. 취재를 무사히 마치자 방송 당일 아침에도 스튜디오와 가게를 연결해 중계방송을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활기차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셔터를 올리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 손님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방송으로 나가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당일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영되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항상 옆에 있는 저희 남편이요. 항상 가게는 잘 될 때 팔아야 돼. 그 얘기 늘 했거든요. 뭐가 잘 되면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잘 될 때 얼른 누가 할 사람이 생겨요. 그럴 때 얼른 팔아야 된대요. 그 얘기를 늘 했었는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오타니가 연출한 것이었더군요. 방영돼서 홍보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오타니가 연출했대요. 방송국 취재도 오타니가 힘쓴 것이었고 당일에 있던 줄도 그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야, 그렇죠. 오타니의 세심함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1203개로 정말 경이적이었습니다. 만들면 팔고 반복하다 마지막에는 결국 쌀이 없어 문을 닫았죠. 그날 영업을 마치고 나서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더구나 그 이후에도 그 홍보 효과가 계속 이어져서
크림 주먹밥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몸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몸을 쓰면서 하는 일은 돈도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몸을 쓰지 않고 이 정신세계로 무한대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죠. 네, 오늘 가이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좀 갖더라고요. 가이드님인데 유타 사신데요. 저희 회사 본사가 있는데 그래서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이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계가 없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영업을 마친 뒤 오타니가 저희를 불러서 미팅을 했습니다. 먼저 오타니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하야마는 솔직히 연일 이어지는 대성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곱찾기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가게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만큼 베이카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완전 기대 이상이야. 역시 방송의 힘은 무시 못해. 사람 개개인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물론 무엇보다 하마야가 만든 크림 주먹밥이 맛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겠지.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효과는 대개 한 달이면 끝나. 그래서 제안하는데 지금 M역 앞의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내보내는 건 어때? 뭐 벌써 2호점을? 솔직히 벌써 지금 가게만으로도 힘에 붙여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뭐든 상승세일 때 여러 가지로 손을 써두는 게 좋아. 이대로는 매출 상황이 있잖아. 그렇긴 하지. 지금은 하루 1000개 만들어서 파는 게 한계니까. 그리고 크림 주먹밥과 다른 주먹밥 매출 비율은 8대2로 지금은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렇지.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을 더 늘릴 수 없는 건 사실이야. 그래, 원래 가게 하나만을 성공시키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 우리의 목표를 잘 생각해봐. 맞는 말이긴 한데 2호점을 만든다고 해도 아직 준비금이 부족해. 1호점과 같은 비용이 든다면 대략 6천만 원이야. 그걸 모아서 하려면 앞으로 반년을 기다려야 해. 지금이라도 은행 융자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 아니, 처음에 자기 자금만으로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래도 하려면 지금밖에 없어. 조금 더 융통성을 가져보는 건 어때? 나와 오타니가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는데 갑자기 하야마가 끼어들더군요. 거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하야마는 M점의 주방은 공간이 넓어서 주먹밥을 추가로 만들 여력이 있으니 M점에서 만든 주먹밥을 운반할 수 있는 거리에 2호점을 연다면 추가 설비가 필요가 없어서 훨씬 낮은 비용으로 오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타니는 당장 인근 K역 분해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발음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입대했대요. 임대했습니다. 겨우 10여 평 정도였지만 저희 가게로 쓰기엔 충분했죠. 임대료는 한 달에 250만 원. 계약금 등 자재를 새로 사는데 들었던 초기 비용은 약 3천만 원. 그 금액이라면 반년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현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석 달이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K역 분해점의 베이카쿠 2호점을 예상보다 빠른 2달 뒤에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또한 기대한 대로 대성공이었고요. 역 분해라는 특징 때문에 통행인 또한 M역 앞에 있던 1호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참 소문이 난 크림 주먹밥을 판다고 하자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서 당초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하야마 큰일이야. 2호점에 주먹밥이 또 품절됐어. 빨리 가져와 달래. 그럼 아르바이트생한테 배달시키죠. 뭐 이거 정신없이 팔리나 봐요. 그러게 우선 크림 주먹밥만이라도 가져와 줬으면 하나 봐. 100개면 할 수 있겠어? 크림 주먹밥만이라면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M역 앞 1호점의 하루 매출은 평균 800개, 그리고 K역 분해 2호점의 하루 매출은 평균 500개. 게다가 K역 분해점은 판매 공간만 마련하고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생 1명만 고용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수입은 한 달에 약 1,000만 원. 히마야는 인센티브가 있어 1,50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역시 먹는 장사는 한번 대박이 나면 수익이 엄청나더군요. 베이카쿠 2호점이 궤도에 올랐을 무렵 저는 바쁘다는 오타니를 붙잡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슬슬 경영도 안정되었으니 내 몫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데, 아, 그 얘기? 얼마나 원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숫자로 아니면 느낌으로? 둘 다. 2호점을 낸 건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것 같아.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 이익을 거의 배로 늘릴 수 있었잖아. 2호점을 내는 방식도 좋았고 지금이라면 너한테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기분 좋네. 그러면 매달 매출의 5%를 내 몫으로 가져가면 좀 많을라나? 아니, 넌 나에게 성공할 계기를 주었고 가게를 시작할 때 무급으로 베이카쿠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줬어.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 그 조건은 받아들일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이처럼 베이카쿠의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일찍 집에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딸이 웃는 얼굴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발걸음이 빨라지더군요. 가격. 잠깐만요. 조금만 읽으면 될 줄 알았더니 양을 제가 복사를 한 걸 가져와서 금방 더 읽겠네요. 중간에. 네.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네. 눈앞의 이익이냐 브랜드 가치냐. 눈앞의 이익이냐 브랜드 가치냐. 그죠? 145페이지예요. 밤 10시가 됐다. 밤이 깊었지만 날이 춥게 느껴지진 않았다. 역시 성공담을 풀어놓은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해 말하거나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감정이 고양된다. 내가 그 순간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고양되게 돼 있죠. 고양되게 돼 있어요. 잘 나갈 때 그 느낌이 살아있어서 경험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들리나요? 화면이 고정되어 있네요, 여러분. 아, 들려요? 저만 화면이 고정되어 있구나. 아, 예. 여러분들이 화면이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혹시 안 들리는가 했어요. 네. 네.
들리시면 계속 할게요. 네. 이제 감정이 고양되면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고양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의 느낌. 그래서 이러니 이 점에 성공한 이들의 책이 넘쳐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느낌이 그냥 담겨 있는 책을 읽으면 그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본다는 거죠. 그 책을.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요. 전에 성공하고 이제 잘 되었을 때 그 느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느낌이 남아 있어서 고양된다 그랬잖아요. 성공도 마찬가지로요. 그게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돈을 벌지 않은데 이게 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벌었을 때를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져요. 감정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미 될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신감 없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이미 된 것처럼. 내가 이미 된 것처럼을 느끼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신념에서 느꼈던 돈과 성공에 관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내 자신을 내가 봐야 해요. 잘 보면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잠재의식, 무의식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느끼는 것이냐 근데 완전히 현재의식에서 느끼지만 내가 완전히 되어버려서 지금 된 것을 느끼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문득 노인을 바라보니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저 어르신 아님 조커님 아 미안 깜빡 졸았네. 얘기 실컷 하고 있는데 졸고 계셨어요. 네. 나이가 들면 성공한 이야기는 지루해서 그는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려는 듯 왼팔 소매를 걷었다. 거리가 비약적으로 많아져서 자네들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졌다. 그런데까지 들었어? 자네는 당시의 자신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꽤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까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말을 했어.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났던 것 같아. 자네는 여유도 생겨 주변을 돌볼 수 있게 됐고 아주 바람직한 상태야.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네는 위험한 다리를 몇 번이나 건너면서도 주변 협력자들이 도움으로 잘 헤쳐나갔어.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던 건 아닌가?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당시 매장 두 곳의 매출을 합산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 겨우 매장 두 곳이라 해도 저는 연매출 12억 원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입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여기는요. 물이요. 소주병 같이 이렇게 나와요. 물이 소주병 같은 데다가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은행을 그만두었을 때 은행원이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은행원이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를 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손님을 상대하느냐. 손님을 상대하잖아요. 손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렵다는 거죠. 이 은행원이 얘기한 것도 맞아요. 제가 하는 일은 손님을 통해서 사업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점차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인지도도 올라갔고요.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더 고용할 여유도 생겼고 저 또한 매일 직접 나가지 않아도 가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으로부터 주먹밥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 2호점이 궤도에 오르고 얼마 지난 후였습니다. 오타니가 한 대형 편의점 체인점에 먼저 그러한 제안을 했더니 상대 측에서도 꼭 하고 싶다며 두 말 없이 답신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평판 좋은 주먹밥 가게의 특별한 주먹밥이라는 점이 신선하고 마음에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베이카쿠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야마와 오타니를 불러서 미팅을 했죠. 오타니는 물론 찬성, 하야마는 반대, 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 로열티의 매출의 1%, 꽤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 개발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크림 주먹밥 레시피를 건네야 하고 가격 결정권 또한 편의점 측에 있었습니다. 오타니는 지금은 인지도를 올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희를 설득했죠. 그러나 하야마는 레시피를 건네준다는 점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고심해서 만든 회심작이었으니까요. 레시피를 건네주면 체인점을 내줄 때는 똑같은 거 해서 레시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편의점에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의점 측에는 주먹밥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베이카쿠의 크림 주먹밥의 인기에 상승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주먹밥의 가격대를 고려하면 분명 2,000원 내외로 출시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2,000원에 파는 편의점 주먹밥이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3,000원을 내며 저희 가게에서 주먹밥을 사갈까요? 반면에 오타니가 찬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저희 주먹밥이 적극적으로는 지명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편의점 크림 주먹밥이 대박이 나면 단숨에 크림 주먹밥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겁니다. 다만 베이카쿠 브랜드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 효과까지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제 진도가 또 계속 나가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읽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들에 이제 그 주먹밥집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죠. 계속 읽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내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가 어릴 때 어떤 사건으로 어떤 것으로 인지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돈, 신념, 돈, 믿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거기에서부터 비롯돼서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전 세계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보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꽤 오셨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3분의 2가 오셨는지 얼만큼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올 수 있는데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꽤 큰 리더 사장님들이 안 오셨는데, 제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고 뵙고 하는데, 그 신기한 게 제가 계속 신념을 찾았잖아요. 신념을 찾으면서 열등감이 되게 많아가지고 누가 있어도 알긴 아는데 말을 못 붙이고 뭔가 이렇게 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제가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뭐 무슨 어떤 뭐만 해도 아이고 수작 부리네 이런 게 있었어요. 제 믿음책에서. 근데 그런 것도 똑바로 봐지는 게 있는 거 있죠.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위도 보면 되게 엄청 많이 친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념 때문에 또 더 오해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신념 체계 때문에 신념이 달라져야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신념대로 그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를 또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남편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편안하게 되게 많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여기 오면서 제가 2015년도인가요? 제가 이 이제 의식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팀이 막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하던 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의식 공부하는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되게 다 싫어했었어요. 저희 그룹에서 싫어했는데 그중에 특히 또 더 막 싫어하면서 저보고 이거 끝까지 들을 것 같으면 랠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오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공부하면서 내가 11명 있는데 불러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왕따 당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왜 내가 저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왕따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3월 달인가 제가 느낀 거죠. 전 업에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분한테 되게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첫날 오는 날요 고속버스 타고 이제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대구에서는 한 7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희 팀하고 이제 2팀만 가는데 고속 터미널에서 새벽에 만난 거예요. 4시에. 그쵸? 만났어요. 근데 오랫동안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말을 안 해서 할 말은 많이 없던데 자꾸 보면 볼수록 그래도 말이 좀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일은 또 저 이제 쇼핑이나 이런 거 돈 쓰는 거를 엄청나게 줄였거든요. 제가 안 쓰기로 이제 정말 진짜 필요한 건 쓰지만 안 쓰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일 거기를 가재요. 어디지? 그 쇼핑몰 있잖아요. 아울렛. 저희 원래 남편이 엄청 좋아하고 저도 좋아했었는데 아울렛 가는 거를, 아울렛까지 내일 좀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렛보다 저는 딴 데 가고 싶은데 이거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이제 저보고 편안하게 좀 잘 지내려고 했으면 가자 그러면 좀 그래도 따라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못 보내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또 저녁 시간도 제가 10시에 이제 6시거든요 한국은. 근데 이제 9시 16분 20분에 이제 그 기차에서 도착해서 들어오면은 빨리 들어온다는데 시간도 촉박하지 않나 하고 그래서 썩 땡기지는 않는데 같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 이렇게 보고 오늘 아침에도 조식 먹을 때 같은 이제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공부를 해 놓으니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신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전 업에 뿌린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평생 죽어서도 너 네가 그랬단 말이야 하고 제가 막 그냥 속에서 복수심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만날 때 제가 또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11명이 있는 데서 의견이 저만 다른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1명이 다 같은 동참을 하는데 그중에 한 분 빼놓고는 그래도 동참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마 제가
그 복수심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다음에 또 그분한테 또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 신념도 정리하고, 아, 내가 전에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했던 분들은 또 뭐예요? 아, 내가 전에 뿌렸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거를 제가 제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돈이나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만 내 신념 체계 안에서 신념, 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 목표라든지 돈도 그렇고 내 목표가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이루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내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안 움직여요.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고요. 네.